안녕하십니까. 송도 서민교 치과의 서민교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할 임상 팁은 매복 사랑니 발치 시 통증 조절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신질환과 사랑니 발치, 발치 시 처방, 그리고 통증 조절입니다. 통증 조절은 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술전, 그리고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약 처방 및 아이스팩에 관한 내용입니다. 술전 평가입니다. 병력 설문지를 통해 환자의 전신 상태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소 마취하에서 간헐적 시술이 당장 가능한지를 판별합니다. 치과 치료를 조직에 가해지는 외상의 심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타입 1은 전신 건강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수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 매복 발치는 편측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타입 3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 블리딩이 있고 골 조직으로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복 사랑니 발치 시 고려해야 될 대표적인 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 투석 환자에서 복용하는 와파린은 수술 2일 전에 중단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용 아스피린인 아스피린 프로텍트, 아스트릭스 같은 100mg을 하루 한 알 복용하는 경우엔 단순 발치에서는 중단이 불필요합니다. 심내막염 예방 투약 시는 성인에서는 수술 1시간 전에 아목실린 2g을 경구로, 그리고 소아에서는 kg당 5mg 아목실린을 경구로 투여하게 됩니다. 특히 아스피린은 5일 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증례를 통해 약 처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간이 3분의 2 이상 매복된 완전 매복 발치 증례입니다. 술전 파노라마, 수술전 PA, 입안 사진입니다. 연조직으로도 완전히 커버리지 된 상태입니다. 전층 팍막을 형성 후 거상한 모습입니다. 우선 치간의 최대 풍륜부를 노출시킵니다. 그 후 대구치 원심의 최대 풍륜부 하방의 언더컷을 제거하기 위해 치간 분할 후 커팅된 치간부를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남아있는 치근을 퍼케이션까지 분할 후 원심 치근을 우선 제거하게 됩니다. 근심 치근을 근심으로 시프팅합니다. 근심 치근이 커 언더컷에 걸려서 한 번 더 분할합니다. 그 후 발치하게 됩니다. 술 후 봉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술 시간이 길었고 조직의 손상이 컸으나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고 항생제, 소염제, 위장감 보호제로 구성된 루틴 약 처방을 했습니다. 다음날 드레싱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측 하안면부에 부종이 관찰되고 입안 발치 부위도 스웰링이 심합니다. 열감이 느껴지며 촉진 시 통증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구강내 소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봉합된 스티치를 제거하고 우열된 수루 출혈이 있으면 스퀴징하여 배출시킵니다. 부종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하여 3일간 처방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아이스팩 후 핫팩으로 바꾸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수루 7일째 스티치아웃 때 모습입니다. 얼굴의 부종은 가라앉았고 턱 밑에 멍이 들었습니다. 수루 출혈로 인한 부종이 조직에 흡수되면 멍이 듭니다. 부딪혀 생기는 멍과 같으니 열흘 후면 옅어져 없어짐을 설명하게 됩니다. 하악 지치 발치 시에는 벅시네트 머슬을 절개하게 됩니다. 수술 중 외상이 컸다면 벅시네트 머슬 외측 또는 내측 감각을 타고 얼굴이 붓게 됩니다. 행위별 통증 조절에서 이번에 볼 내용은 수루 약 처방입니다. 그중 수술의 심도가 깊은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게 됩니다. 수술 후 부종 억제와 소염제로 스테로이드를 흔히 처방하게 되는데 건강한 성인에서 단기간의 피오메드 복용은 위험성이 적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의 전 단계에 걸쳐 억제작용을 합니다. 특히 염증 초기 현상인 이데마를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테로이드 처방의 상대적 금기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근무력증, 식욕 증강, 위장관계 이상 등입니다. 스테로이드가 위장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제산제와 같이 처방해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처방할 경우에는 단계적인 용량의 감량을 요합니다.
발치 시 또는 임플란트 시에 신경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스테로이드 처방은 효과적입니다. 그땐 성인 최대 용량인 하루 60mg을 하루에 3번에 나누어서 5일간 복용하게 됩니다. 아래는 제조사별 제형입니다. 제형별 유의한 차이는 없으니 인근 약국에 문의하여 비치된 약을 처방하면 됩니다. 다음은 통증 조절에 쓰이는 대표적인 진통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엔세이드 둘 모두 소염작용은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잡 매복 발치나 특히 완전 매복 발치 시엔 첫째 날 울트라섹과 같은 트라마돌 진통제를 루틴하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트라마돌은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선 가장 강한 진통 효과를 보입니다. 행위별 통증 조절에서 이번에 볼 내용은 수술 중 처치 시 팁입니다. 발치 후 통증을 최소로 하기 위한 발치 중 고려사항으로 프라이머리 수처를 하지 않는 것이 발치 후 부종을 최소로 하는 것이고 곧 이것이 발치 후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증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8번에 완전 매복된 하악 지치입니다. 연조직으로 완전히 커버리지 되어 있습니다. 절개를 하고 판막을 거상합니다. 지치의 최대 풍륜부가 버클 셰프로 커버리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클 셰프를 삭제하여 지치의 최대 풍륜부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제2대구치 원심에 걸려있는 언더컷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관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제거된 이 치관 공간으로 남아있는 치근을 근심으로 시프팅 시킵니다. 그래도 치근이 사이즈가 제거할 수 있는 가용 공간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치근을 헤미섹션하여 다시 분할합니다. 그 후 원심 치근, 근심 치근 순서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 제2대구치 원심에 우식이 있거나 염증 조직이 있는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처치합니다. 수술 후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고 수루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레인을 삽입한 모습입니다. 이 드레인은 보통 수루 둘째 날 제거하게 됩니다. 우측 하단의 마지막 사진은 수루 일주일째 모습입니다. 드레인을 삽입한 경우였기 때문에 환자가 얼굴이나 입안 부종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잡 또는 부분 매복인 경우 수루 부종을 막기 위해 절개 전 연조직의 이전 상태로 봉합을 합니다. 약 처방은 아래 둘 모두 가능합니다. 발치 후 첫날 통증 경감과 지혈을 위해 얼음찜질을 강조하고 복잡 매복 발치 이상에서 무료로 얼음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루 첫째 날 모습입니다. 입안에 경미한 스웰링이 있지만 얼굴의 스웰링을 관찰되지 않습니다. 다음 증례는 38번에 복잡 매복된 증례입니다. 본이 파샬 인펙션 되어 있지만 연조직으로는 완전히 매복되어 있습니다. 이때 절개선을 다음처럼 시행합니다. 그러면 제2대구치 원심의 삼각형 모양의 웨지 익시전을 하게 됩니다. 봉합 후 모습입니다. 술전 완전히 연조직으로 커버리지 된 모습과는 상반되게 제2대구치 원심의 삼각형의 오픈 운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루 부종과 통증을 경감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그럼 증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8번에 복잡 매복된 모습입니다. 물론 연조직으로는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절개선을 넣고 발치 후 봉합한 모습입니다. 이 웨지 익시전은 술전 판막을 형성하면서 만들어도 되고 봉합 전 딘 시저와 같은 시저 또는 메스를 통해서 일부 조직을 익션하여 오픈 운두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루 첫째 날 모습입니다. 매복의 심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루 첫째 날 구강 내 스웰링의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루 7일째 SO 때 모습입니다. 연조직 힐링이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치 아웃한 모습입니다. 행위별 통증 조절에서 술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무통 마취입니다. 무통 마취는 곧 긴장을 완화하는 한 방법입니다. 저희 치과에서 국소 마취 시 통증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구비하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국소 마취 시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단계는 3단계 정도 됩니다. 첫째, 니들이 구강 내 연조직을 관통할 때 느끼는 통증. 그렇기 때문에 30게이지에 가는 니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취액이 체온과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카트리지 워머를 이용해서 마취액을 체온과 유사한 온도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술전 투약입니다.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을 비교해 보면 우측은 매복이 완전 매복된 상태이나 연조직에 특별한 염증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수직 매복된 경우이며 지치 주위염이 관찰됩니다. 지치 주위염이 없을 경우에는 술전 투약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지치 주위염이 있는 경우엔 술전 투약을 한 후 발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렇게 지치 주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의 효과가 떨어지며 수술 중 출혈이 좀 더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구강 내 치석이나 플라그가 있다면 스케일링이나 RP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한 직후 사랑니 발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중내 모두 급성 지치 주위염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럴 때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통증들은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동측에 아카 림프절을 만졌을 때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니 지치 주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아카 림프절의 촉진 시 통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 림프절 통증이 있다면 지치 주위염을 통한 감염이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술전 투약을 하는 것이 수루 통증을 감소시키고 수술 중 용이한 발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HA2로 스크러빙을 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카 림프절 통증, 아카 림프절 촉진, 개구장 평가, 그리고 침 삼킬 때 아픈지 등을 검사하여 지치 주위염의 염증 단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는 오그멘틴이나 세팔로스포린 2세대 같은 약보다는 혐기성 세균에 반응할 수 있는 메트로니다졸, 클린다마이신 같은 류의 혐기성 항균제로 항생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3일 정도 투약을 권합니다. 첫 번째 증례의 수술 과정을 보겠습니다. 급성 지치 주위염으로 내원한 환자로 술전 투약을 하지 않고 발치를 하였습니다. 플랩을 형성하고 간단하게 제2대구치 원심에 걸려있는 언더캡 부위를 제거하고 발치를 하였습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주인대가 염증에 의해서 루즈닝 되어 있기 때문에 치관을 탈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수술 후 SO한 상태입니다. 발치와가 염증으로 인해서 쉽게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시드 거즈를 패킹하여 음식물들이 끼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프라시드 거즈를 유지한 후 제거하고 다시 팔로우한 모습입니다. 식편이 발치와에 압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 4일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하여 셀란 이리게이션을 통해 압입된 식편을 제거하는 것이 치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급성 지치 주위염이 진행된 경우 치료 농약을 야기합니다. 저런 경우 술전 투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서큘라 인시전을 통한 IN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트로니다졸, 클린다마신과 같은 혐기성 항균제를 투약합니다. 약 복용 7일째 모습입니다. 모두 배농이 되었고 스웰링 되었던 연조직이 모두 서브사이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이었던 48번의 발치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증례를 통해 본 강의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수루 통증을 최소로 하기 위한 발치시 요령입니다. 일반적인 근심경사된 하악지치입니다. 절개를 골막까지 하나의 판막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합니다. 그래야 수루 출혈을 예방할 수 있고 수루 통증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점상과 같이 절개를 합니다. 연조직으로 완전히 커버리지 된 상태에서는 제2대구치 원심에 삼각형 모양의 익시전을 하여 수루 오픈 운두로 만듭니다. 판막을 형성한 후 제2대구치 원심의 최대 풍륜부 하방의 언더컷을 없애기 위해 치관 분할을 시행합니다. 받침점 형성을 위해 벌커 셰프의 고랑을 만듭니다. 이때 치아 쪽으로 벌을 기울여 골 삭제를 최소로 합니다. 봄 블리딩 역시 수루 출혈, 수루 스웰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치아에 홈이 패인 것이 관찰됩니다. 봉합 후 모습입니다. 봉합의 원칙은 술전 상태로 조직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지만 완전히 커버리지된 상태를 프라이머리 클로즈하면 수루 부종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처럼 오픈 운두 상태로 봉합합니다. 발치한 치아에서 보이는 커팅 라인입니다. 이 경우 제가 처방한 수술 당일 처방전입니다. 수술의 심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PRN 매드로 타이레놀을 추가로 처방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길었거나 본 블리딩이 있고 통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첫째 날 소론도 6T를 하루 3번 나눠서 하루 복용하게 하고 이틀째는 한 T씩 3번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첫째 날은 트라마돌류의 울트라셋을 진통제로 처방합니다. 보통 발치 후 통증은 수술 첫째 날 마취가 풀리며 심해졌다가 다음 날 되면 통증이 많이 경감되기 때문에 첫째 날은 좀 강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날은 루틴하게 아세트아미노펜유나 브루펜유를 진통제로 처방합니다. 세미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 강의가 좀 더 요긴하다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제껏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은 저희 치과에서 매복사랑니 발치 시에 행해지는 프로토콜입니다. 아직 자신만의 프로토콜이 정립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을 참고로 자신만의 레저날레를 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